안녕하세요. 오늘은 희귀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오늘 영상 속에 보이는 희귀식물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키웠던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첫 번째 다육이는 방울복랑금이라는 품종이고요. 이 품종 같은 경우는 한때는 참 고가의 거래가 됐던 아주 명품 다육이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러나 여름에 약하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키우다가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여름만 잘 넘긴다 그러면 이렇게 알록달록 알사탕처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아주 취약합니다. 봄, 가을, 겨울은 두루두루 잘 키울 수 있는데 이 단 여름도 줄기만 잘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잎들이 나오면서 또 빈 자리를 메워가면서 새로운 수영을 만들어가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봄에 이 방울복랑금을 한번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잎을 짧고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물은 2주에 한 번 정도 주고요. 여름 같은 경우는 거의 햇빛이 없는 곳에서 그늘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영상에 보이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정도를 보내고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가 참 대품으로 키우기가 힘든데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가 작년 여름에 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앙상한 줄기만 남았었는데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. 이 금 자체가 이 예쁜 품종인데 여름에 참 약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했다가 사그러들었던 인기가 사그러들었던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줄기만 살리면 이렇게 작은 잎들이 나오면서 회복을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기간만 잘 넘기면 그 이후부터는 여름을 또 잘 넘깁니다. 이 다육이를 키우면서 한 1년 정도만 이 다육이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만 준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 방울복랑금이나 이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는 그 이후부터는 여름을 잘 넘깁니다.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무지금이거든요. 이 무지금 같은 경우도 여름을 한번 힘들어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 속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도 희귀식물에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변이가 온 잎들이 다 떨어지면서 정상적인 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벽하게 금으로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가 방울복랑금 모양을 갖춘 그런 금품종을 키우는 게 좋은데 이 단 올금이 들어가 있는 전체가 금으로 들어가 있는 잎들이 많은 그런 다육이는 고르지 않고 이렇게 초록빛 얼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품종들을 골라야지만 오래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는 원종복랑금이라는 품종인데 이 품종 같은 경우도 희귀식물입니다. 방울복랑금과는 약간 다르죠. 잎이 길고 잎이 좀 짧습니다.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도 아까 방울복랑금만큼 여름을 좀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방울복랑금만큼은 아닙니다. 여름을 그늘에서만 키운다 그러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키울 수 있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한 게 이 전체가 금빛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여름을 잘 이겨냅니다. 이겨내기 때문에 그늘에서 물만 굶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, 그리고 이 전체가 기온차가 많이 나게 되면 끝부분이 핑크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면서 아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. 이 방울복랑금과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생장점에서 이 꽃대가 나옵니다. 생장점을 잘라주게 되면 다른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 꽃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원종복랑금하고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자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 꽃대를 빨리 잘라줄수록 새로운 자구가 나와가지고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금품종을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방울복랑금보다는 초반에는 이렇게 원종복랑금처럼 계절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다육이 위주로 이 희귀식물을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이 희귀식물들 같은 경우는 번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잎꽂이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줄기 적심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데 이 줄기적신도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됩니다.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약간 뿌리 내림이 살짝 오래 걸리는데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
뿌리 내림이 좋기 때문에 희귀식물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겨울복랑금보다는 원종복랑금을 선택하는 게 좋다. 지금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렸던 줄기에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또 줄기를 잘라서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. 세 번째 품종은 소인제금이라는 품종이고요. 이 품종 같은 경우도 여름을 아주 싫어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6월 이후부터는 이 방그늘에서 키워야 되는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이 품종 자체도 핑크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. 이 전체가 이렇게 금 변이가 온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녹이 들어가 있는 정상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영을 가진 품종을 골라야지만 오래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깍지벌레가 잘 찾아옵니다. 깍지벌레가 찾아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3, 6, 9, 12 정도는 살충제를 약하게 희석해 가지고 뿌려주는 게 좋고요. 물을 좋아하는 품종인데 이 친구는 일반적인 물주기보다는 저면간수로 물을 주는 게 좋고요. 물을 줄 때는 대략 1시간 정도 담가주면 좋고요. 이 줄기 자체가 약합니다. 그래서 분갈이 할 때 작은 충격에도 줄기가 부러지는데 또 뿌리가 빠르게 나옵니다. 뿌리가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번식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가격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. 다른 품종에 비해 크기도 작은데 대략 한 2, 3만 원은 줘야지 풍성한 얼굴을 가진 그런 소인제 금 품종을 구입할 수 있고요. 분갈이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충분히 예쁘게 키울 수 있고 중간중간에 키우다 보면 물을 주는데도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줄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줄기는 잘라가지고 새 뿌리를 내려가지고 독립적으로 심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마지막으로 이 제가 좋아하는 후레뉴 금입니다. 이 후레뉴 금 같은 경우는 일반 후레뉴하고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는 비슷한데 이 생장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녹금이 들어가 있는 이게 백금 부분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금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체가 금 품종으로 구입을 해서 이 번식이 자연적으로 삼두가 생기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금 부분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곧 사라질 겁니다. 그러나 이 여름을 아주 잘 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변이 식물을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후레뉴 금 또한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금 품종 같은 경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햇살이 강한 데서 키우면 안 되니까 이 6월 이후부터는 방그늘에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